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해외 현찰을 환전하시고 해외로 가지고 나가실 때 주의할 점들이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에 환전을 했을 때 통보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원이 전하는 환전 이야기 첫 번째, 국민인 거주자, 해외 체질자, 유학생 인지 등을 구분한다. 자, 은행의 창구에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환전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이 한국인이 오셔가지고 환전을 하시는 경우예요. 당연하겠죠. 한국에 있는 은행의 영업점이니까요. 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시다가 해외로 여행을 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출장을 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하러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국민인 거주자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환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만약에 해외 영주권자 혹은 해외 시민권자 혹은 순수 외국인이시다 하시면 조금 내용이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은행 창구로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환전하실 필요가 생겼을 때 환전하는 방법들입니다. 은행원이 전하는 환전 이야기 두 번째,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1만 불을 기억한다. 국민인 거주자의 의미는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말해요. 자, 이런 분들의 환전 사유는 보통 업무상 출장이나 관광, 그 다음에 이제 소지 목적 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만 불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해요. 자, 1만 불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1만 불 이상 휴대해서 가지고 나가실 때 해외로 나가시려면은 출입금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소지 목적으로 1만 불을 환전하실 때는 사실상 필요 없지만 정말 출장이나 여행 때문에 1인 1만 불 이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셔야 하는 경우들을 관광 보고는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출입금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이 신고 필증 양식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하시면 은행원이 줍니다. 그러면 그 양식에 맞춰서 그냥 내 펜으로 쉽게 그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그거를 출국하실 때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아무튼 해외로 1만 불 이상을 들고 나가실 거면 출입금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만 불을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사유는요. 미화 1만 불을 초과해서 외국 통화 현찰을 사시거나 파실 때는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자, 동일자, 동인이 동일금융기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에서 9,000불을 환전하시고 다시 2,000불을 환전하시게 되면은 그날 환전하시게 된 전 그 금액이 11,000불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은행에서 9,000불을 환전하고 B라는 은행에서 만약에 다시 9,000불을 환전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은행에서도 통보가 되지는 않고 B라는 은행에서도 통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개중에 이제 통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 나한테 지금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조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한 데이터 자료를 입수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통보되는 데이터는 향후 불법 증여나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사유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시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된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아니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은행원이 전하는 환전 이야기 세 번째, 단기 출장이나 6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인 경우에는 10만 불을 기억하자. 자, 국민인 거주자가 업무상 해외 파견을 나가거나 6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며 이 경우는 연간 누적에 10만 불을 초과할 시부터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통보가 돼요. 보통 며칠 걸리는 출장 같은 경우에는 환전한 금액이 적은데 해외 체제 기간이 막 30일을 초과하는 뭐 출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좀 많은 금액을 환전하시고는 해요.
그리고 6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하는 경우에도 이 사유로 환전을 하시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10만 불을 초과하게 되며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통보가 돼요. 그리고 이 연간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는 단기 유학 등을 증명하는 국외 연수 입증 서류나 아니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파견 증명서 등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 1만 불을 초과해서 환전 시에는 외국간 신고 비중을 의무적으로 은행원들이 반드시 이제 교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분들의 사유 경우에는 소지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무조건 들고 나가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해외로 들고 가신다는 것이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필수적으로 신고 비증을 발행해 줄 겁니다. 혹시나 은행원이 빠뜨렸다면 꼭 외국간 신고 비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은행원이 전하는 환전 이야기 4번째, 해외 유학생의 환전은 1년마다 지정 거래를 하고 10만 불을 기억하자. 자,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시는 분들은 해외 유학생 사유로 환전을 해요. 유학을 처음 나가시는 경우에 이렇게 환전을 현찰로 해서 들고 나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왜냐면 이제 해외 계좌를 개설해 둔 게 없으니까 생활자금 같은 것들은 송금으로 보낼 수가 없죠. 물론 학교 같은 데는 보낼 수가 있는데 개인 생활자금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찰들을 들고 이렇게 나가시고는 하는데, 일단 유학생 경우에는 지정거래라는 거를 해요. 지정거래의 의미는 거래하는 외국간 은행을 지정한다는 말이고요. 이제 당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관리하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은행에서 돈을 계속 보내야 관리가 편하니까 한 은행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 이런 취지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A은행 가서 송금을 보내고 B은행 가가지고 송금을 보내고 C은행 가서 송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송금 누적액을 당국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법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외국간 법을 정해가지고 지정거래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한 은행을 정해서 이곳에서 1년 동안 송금을 보내라 하는 것이 지정거래의 취지입니다. 자, 6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은행을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환전이나 송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년마다 지정 거래를 하고 처음 지정 시에는 입학 허가서와 유학생 본인의 여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1년마다는 재학 증명서나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등을 가지고 지정 연장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거래는 한 은행을 지정하라는 뜻인데요. 자주들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 한 은행에 그 한 지점을만 거래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같은 은행 내에서도 다른 지점도 가능하니까 은행을 지정 후에는 지점은 상황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단 지정을 연장할 때는 지정했던 그 해당 지점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 지정 연장 서류는 그 지점으로, 처음에 지정 거래를 했던 지점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지정 거래는 유학생 본인의 명의로 지정이 되고 부모님 명의로는 지정이 되지 않아요. 유학생들이 어린 미성년자들이시면 보통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지정거래를 하시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유학생 본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유학생 본인의 여권 사본, 부모님의 실명증표 원본, 그러니까 오시는 분의 실명증표 원본, 그리고 입학 허가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지정한 다음에 1년마다 지정을 갱신할 때는 지정 당사자의 재학증명서 혹은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유학생 지정 시 본인이 성인이고 부모님이 오셔서 지정 거래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유학생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이 위임장, 유학생 본인의 여권 사본, 부모님 오시는 분의 실명증표 원본, 그리고 입학 허가서 등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유학생 성인이 이미 해외를 출국을 했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유학생 본인의 여권 사본, 아포스티의 위임장, 그다음에 부모님의 실명증표, 입학 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환전액과 송금액을 10만 불을 초과하게 되면은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통보가 돼요.
이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만 불을 초과해서 환전 시에는 외국간 신고 필증을 은행원이 반드시 발급을 해줄 겁니다. 이것을 세관에 내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만 불을 신고 필증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은 여러 명 나가면서 이거를 나눠 가지고 들고 나가면은 그냥 9천 불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들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은행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불가능하니까요. 일단은 원칙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외국한 그 관련된 관계기관에 정부기관에 문의를 사실 하시는 게 사실 맞거든요. 제가 그런 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은행원이 말하는 환전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